후보부터 순서에 따라서 먼저 주도권 토론을 주도하겠습니다. 네,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한겨울을 싸우면서 추구했던 가치입니다. 이 적폐의 핵심은 부패한 정치 권력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뿌리는 재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재벌 해체와 이재용 구속을 그래서 현장에서 외쳤습니다. 이 재벌들의 기득권을 제한하지 않고서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후보님께 먼저 좀 단답을 한번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용 또는 박근혜 구속을 말하신 일도 없고 제가 어디서 문장을 하나 보니까 하나하나씩 그렇게 좀 저한테 시간을 좀 짧게 주시죠. 하겠습니다. 짧게. 박근혜 구속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정치권이 검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3월 23일에 전북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군요. 그런데 탄핵 촛불 시위 과정에서는 명예로운 퇴진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때 명예로운 퇴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그냥 명예롭게 집에 갈 수 있게 해주자. 즉 처벌하지 말거나 아주 경하게 하자 이런 뜻인데 이게 사실은 재벌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뜻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속의 필요성 또는 전에 제가 제안드렸던 사면 금지 약속을 혹시 할 생각이 있으신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 소신이 어떠해도 좋은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구속해야 한다. 또 박근혜 이재용 사면 불가 방침을 우리 함께 천명하자.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국가 지도자의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촛불 민심과 함께 해왔다는 것은 우리 촛불 시민들이 누구보다 잘 아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구속이나 사면 금지 약속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한겨울을 싸우면서 추구했던 가치입니다. 이 적폐의 핵심은 부패한 정치 권력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뿌리는 재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재벌 해체와 이재용 구속을 그래서 현장에서 외쳤습니다. 이 재벌들의 기득권을 제한하지 않고서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후보님께 먼저 좀 단답을 한번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용 또는 박근혜 구속을 말하신 일도 없고 제가 어디서 문장을 하나 보니까 하나하나씩 그렇게 좀 저한테 시간을 좀 짧게 주시죠. 하겠습니다. 짧게. 박근혜 구속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정치권이 검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3월 23일에 전북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군요. 그런데 탄핵 촛불 시위 과정에서는 명예로운 퇴진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때 명예로운 퇴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그냥 명예롭게 집에 갈 수 있게 해주자. 즉 처벌하지 말거나 아주 경하게 하자 이런 뜻인데 이게 사실은 재벌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뜻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속의 필요성 또는 전에 제가 제안드렸던 사면 금지 약속을 혹시 할 생각이 있으신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 소신이 어떠해도 좋은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구속해야 한다. 또 박근혜 이재용 사면 불가 방침을 우리 함께 천명하자.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국가 지도자의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촛불 민심과 함께 해왔다는 것은 우리 촛불 시민들이 누구보다 잘 아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구속이나 사면 금지 약속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거기 더해서 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재벌 기득권을 제한하고 또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서민들은 똑같은 범죄를 지어도 다 구속되고 처벌되고 사면받지 못하는데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또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고 정치적 고려를 하게 되면 결국 기존에 있던 이 기득권 체제들이 그냥 해소되지 않는다. 이 불평등한 구조는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똑같이 박근혜도 구속되고 이재용도 구속되고 지위를 이용해서 중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처벌해야 되고 사면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저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 자체가 어찌 보면 재벌 또는 기득권자들에게 유연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 재벌 기득권에 편향돼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 몇 가지 좀 요소를 더하면 준조세 폐지 말씀하시면서 결국 나중에 바꾸시긴 하셨습니다만 재벌 대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법정 부담금 15조 더하기 후원금 1조 3천억 합친 16조 3천억 폐지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그 뜻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제가 용인을 하겠습니다만
복지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한번 기회를 한번 주시고 또 넘어가시죠. 복지는 확대해야 되는데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들은 법인세 인상은 맨 나중에 하겠다. 이것도 결국은 재벌 또는 기득권자 편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 그 이재명 후보께서 여러 번 재벌 해체 재벌 체제 해체. 재벌 해체라는 표현을 네, 여러 번 알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또 다른 자리에서는 재벌 체제 해체 또는 재벌 시스템 해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발언들 때문에 본의가 그것이 아닐지라도 또 많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이 기업에 대해서 반기업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네.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을 때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됐다라고 더 이상 그 부분은 더 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 똑같은 맥락을 알면서 끊임없이 제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되풀이 자꾸 말꼬리 잡기식을 하고 다 있는데 합치면 결국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재벌에 대단히 유연하고 우호적이지 않느냐. 네, 그래도 네. 막 친재벌 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서 다행스럽습니다. 네, 친재벌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전에 10년의 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60명 중에 15명이 재벌 사회이사 출신들이에요. 그분들이 결국은 상당한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그럼 그분들이 누구 편을 들겠어요? 저는 문 후보님 주변에 서민과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게 안타까움이죠. 제가 그 말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깨끗한 바다와 깨끗한 강을 원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강으로 가기 위해서 바다로 가기 위해서 오물들이나 아니면 청산해야 될 세력들까지 모아서 오염된 바다를 만드는 건 우리의 꿈이 아니죠. 그냥 정권을 바꾸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진정한 우리 삶이 바뀌는 세상이 바뀌는 진짜 교체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준비되어 있는 대통령이신 건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될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대통령이 돼서 뭘 하실지는 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재명 후보님,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편을 탁 갈라서 내 편, 이 편 나누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보수, 진보, 이 문제입니까? 네.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 진보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을 좀 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진보 가운데서도 합리적인 진보 제가 또 보수 가운데 정리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개혁적인 그 보수들은 좋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특히 권력이 바뀌면 권력 담당자가 바뀌는 것 외에 우리 삶이 바뀌는 세상이 바뀌는 것 그걸 준비 좀 해주시면 자, 좋겠다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또 다른 싶습니다. 기회 오시면 하시고요. 예, 제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많이 보충해 주십시오. 네, 그렇겠습니다. 1대1 토론이 돼버렸네요. 자, 바로 이어받아서 우리 문재인 후보 차례입니다. 6분간 주도해 주십시오. 저도 일단 이재명 후보에게 먼저 질문 한번 드리는데 호남 공약을 많이 발표하셨어요. 네. 지금 이제 호남 경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필요한 일인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전북 그 공약을 보니까 저는 전북에서 우리가 내년이면 호남 정도 네, 천년이 되죠. 천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천년을 이렇게 준비해 들어가는 그런 어떤 미래 밑거리, 미래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국민 그 연금의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그쪽을 금융 타워들을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시장 후보의 그 공약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생각이 다르신 건지 같은 생각이신지? 전에 이미 전북에 가서 그 발표했던 공약입니다. 금융타운, 금융거점 도시 만드는 것은 저희가 이미 얘기했던 이번에 것이었어요. 전북 종합공약 속에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면 전북에 지금 죽어가는 산단들을 이제 무상으로 좀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좀 바꾸겠다. 전북의 기존의 정책들 그대로 제대로 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쨌든 뜻은 같다. 찝어서, 그럼요.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안희정 그 후보님은 지금 전남 공약을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구체적인 공약보다 가치와 철학을 가진 후보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서 공약 발표를 하지 않았었는데 근래는 그래도 활발하게 공약 발표를 하는데 아예 전남 공약이 아직 없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적폐의 핵심은 부패한 정치 권력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뿌리는 재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재벌 해체와 이재용 구속을 그래서 현장에서 외쳤습니다. 이 재벌들의 기득권을 제한하지 않고서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후보님께 먼저 좀 단답을 한번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용 또는 박근혜 구속을 말하신 일도 없고 제가 어디서 문장을 하나 보니까 하나하나씩 그렇게 좀 저한테 시간을 좀 짧게 주시죠. 하겠습니다. 짧게. 박근혜 구속에 높게 집에 갈 수 있게 해주자. 아직 처벌하지 말거나 아주 경하게 하자. 이런 뜻인데 이게 사실은 재벌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뜻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속의 필요성 또는 전에 제가 제안드렸던 사면 금지 약속을 혹시 할 생각이 있으신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 뭐 소신이 어떠해도 좋은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구속해야 한다. 또 박근혜 이재용 사면 불가 방침을 우리 함께 천명. 이재명 후보부터 순서에 따라서 먼저 주도권 토론을 주도하겠습니다. 네.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한겨울을 싸우면서 추구했던 가치입니다. 이 적폐의 핵심은 부패한 정치 권력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뿌리는 재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재벌 해체와 이재용 구속을 그래서 현장에서 외쳤습니다. 이 재벌들의 기득권을 제한하지 않고서는 하자. 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국가 지도자의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촛불 민심과 함께 해왔다는 것은 우리 촛불 시민들이 누구보다 네. 잘 아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구속이나 사면 금지 약속을 하긴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한겨울을 싸우면서 추구했던 가치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후보님께 먼저 좀 단답을 한번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용 또는 박근혜 구속을 말하신 일도 없고 제가 어디서 문장을 하나 보니까 하나하나씩 그렇게 좀 저한테 시간을 좀 짧게 주시죠. 하겠습니다. 짧게. 박근혜 구속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정치권이 검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3월 23일에 전북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군요. 그런데 탄핵 촛불 시위 과정에서는 명예로운 퇴진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때 명예로운 퇴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그냥 명예로운